분해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좌원의 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홍 박사님의 인간 수업 1회차부터 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샵 1069번으로 오늘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오늘 영상도 링크도 유튜브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한 분 특별한 한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리고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그에서 비롯된 공통된 주제들 네. 여러분에게 유익한 주제들을 잡아서 또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사님 또 오늘도 네. 특별한 사연이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특별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네. 지난주에 네. 우리 성교육 네네. 우리 홍 박사님이 이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네. 이 특별히 이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네네.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성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생길 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성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네. 이 아침에 또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또 스트레스란 단어가 네.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그 셋째 아이가 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완벽하게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회장으로도 잘 살아가는데 그 완벽함 때문에 집에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몇 학년이죠? 중3이요. 아, 중3. 네. 예를 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집에 오면 자기랑 소통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그냥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얘가 너무 학교에서 완벽하게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해 주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완벽해서 집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냐고. 근데 사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의 또 자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죠. 스트레스를 좀 잘 풀게 하고 싶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놀려야 된다. 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네. 많이 놀게 하고 네. 최대한 자유를 주고. 그런데 또 순간순간 너무 놀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오늘 네. 이 스트레스를 좀 풀게 하고 싶다. 지금 네. 어머님도 그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스트레스는 받았으니까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주면 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박사님. 크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는 나중 문제고 왜 받느냐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이는 곳을 잠그지 않고 닦은다면 계속 닦아봐야 결국 물은 계속 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풀을까에만 계속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와.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비유가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네. 고인 물에 네. 계속 물은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닦아요. 네. 또 그 물은 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인지 뜯어서 그 안에서 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는 곳을 찾아서 막아줘야 고이는 것을 닦아도 그다음에 고이지가 않는데 닦으니까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풀면 또 고이고 풀면 고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지 이렇게 생각을 네네.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일단 받은 거를 푸는 쪽에다 맞추다 보니까 반복적 행동을 결국 하게 돼 있는 예.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교육할 때도 얘기했던 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우선 아이가 받는데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가정과 밖. 크게 두 가지죠. 그럼 아까 상담 온 아이는 밖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근데 대부분 90% 아이들은 어딜까요?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이 되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시 여겨지기는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바깥에서 친구들 관계된 스트레스가 주로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엄마가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너 어느 때 제일 짜증나? 얘를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죠. 하나하나 쭉 적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내가 또 스트레스 주는 게 있는지 적어보는데
인간이 그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인간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내가 늘상 내가 누군지 누군지 모르는 거. 예. 첫 번째 인간의 단점. 두 번째는 어떤 솔루션을 주면 인간의 뇌는 작심삼일이에요. 1년을 꾸준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뇌가 한번 딱 결심하면 1년을 갈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 있다. 다 박사 만들죠. 그렇잖아요. 아이도 그렇죠. 나 오늘부터 책 읽어봐. 그럼 매일 책 읽어봐요. 다 1등하죠. 그렇죠. 그럼 경쟁이 필요. 다 1등이에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사람의 뇌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뇌는 중간에 끊어지게 돼 있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어머니는 아이를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요라고 드는 애들이 10명 중에 8이에요. 예, 통계예요? 예. 박사님께, 내가 애들 늘 네. 가르치면서 물어본다니까요. 누가 너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는 엄마요가 1등이에요. 근데 엄마는 에이 저는 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마는 스트레스 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죠. 자, 엄마는 정말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너무 싫은 거 가시라는 가시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밤처럼 맛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받는 거는 가시예요. 가시야. 네. 근데 엄마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밤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이가 받은 거는 가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주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유 스트레스와 디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뭡니까? 운동할 때 땀 뻘뻘 흘리는 거 있죠. 이건 예. 좋은 스트레스예요. 아이가 무언가 도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도전을 한다. 안 되는 걸 해보려고 막 끙끙거리고 한다. 이거는 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디 스트레스는 뭐냐? 뇌를 망가뜨리고 호르몬을 방해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게 하고 두통이 건강이상. 오고 자 이런 예. 우리의 신체적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주는 거는 스트레스인데 디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럼 디 스트레스는 바로 뭐냐면 아이에게 주는 스트레스 중에서 첫 번째 이런 애가 있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자, 학생이니까 공부. 그러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애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피 호르몬이 나와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 사람 곁에 안 가요. 예.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스트레스 주면 상사 옆에 안 가요. 공부 스트레스를 주면 공부를 더 하기 싫어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면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래서 뇌가 가르쳐서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도망가요. 그럼 얘는 디스트레스래요. 디스트레스는 악이에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가 주는가를 보라는 거야. 과연 학원 선생님이 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아이들의 90%의 주범은 엄마다. 엄마가 제가 왜요? 전 애 공부 정말 잘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애를 잡은 거예요. 애를 잡은 거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애들이 공부에 대한 디스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디스트를.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은 우리 아이는 달란트가 모두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우리 아이 달란트는 이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는 거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정말 운에적 끼가 있어요. 예능적 끼가 있는데 엄마는 우리 아이는 공부야. 엄마는 공부에 한이 맺혀서 넌 공부해야 돼. 그럼 이제 공부라는 걸 정해놓고 애를 그리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리 끌려가는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다 천재잖아요. 잘 끌려가죠.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예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바로 이런 부분. 엄마는 나만 미워해. 관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받지 못하면 뇌는 죽어요. 이게 아주 한마디로 죽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할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관심을 못 받으면 큰 행동. 그래서 아이들이 미운 짓 하는 이유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 미운 짓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도벽 이라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왜 그러냐?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집에서 엄마는 엄청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매일 입에서 잔소리만 해. 그게 스트레스를 준 거다.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항상 제가 여러 번 아마 얘기했어요. 제가 케어하는 엄마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뭐부터 한다? 잔소리 끊는 것부터. 엄마 일기에다 매일 잔소리 끊는 것부터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끊고 나면은 엄마가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엄마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 애 얼굴만 보면요. 애가 얼굴이 밝아져요. 이 엄마 잔소리 끊었네. 진짜요? 네, 전화해. 어머니 요즘 잔소리 안 하죠. 저 미치겠어요. 요즘 잔소리 안 하고 참고 있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자녀의 얼굴은 확. 네, 그래서 얘기죠. 어머니 애가 얼굴이 폈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도 되게 애가 밝아졌어요.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면 남편 얼굴이 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다음에 아이에게 아빠는 전 애하고 되게 잘 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놈에서 저도 한번 화가 나면 욱해서 욱해요. 그 욱하는 거 하나가 애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면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최소한 가족끼리는 스트레스를 안 줘야죠. 어떤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안 줘야죠. 그런데 예. 그럼 유스트레스는 뭐예요? 너 잘하잖아. 아빠 보니까 너 진짜 잘하더라. 아빠 나 잘해 한번 해볼게 봐. 이게 유스트레스예요. 자 이건 뭘로 바꿔요? 칭찬이잖아. 너 잘하더라. 잘하더라 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거는 유스트레스고 너 그것도 못하니? 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이래 해버리면 안 해. 이거는 이제 나 안 해. 이건 디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에게 지금 우리는 디스트레스를 날리고 있는지 유스트레스를 날리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네. 오늘 박사님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게 하는 그러면 최고 부분이 방법이죠.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하다. 푸는 방법은 가르쳐 주면 되자면 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또 다음 주가 명절이 다가와서요. 네, 네. 지금 또 이 스트레스가 엄마들 어딘가에서 멀리 지금 이건 애 문제가 아니라 명절 다가오면 엄마들 내가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100입니다. 지금 파도가 지금 치고 있어요. 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또 스트레스 나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네. 그런데 또 역지사지로 네. 꼭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요. 또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네, 네. 특별히 다음 주 명절을 맞이하는데 네. 우리가 서로 또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 또 분명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입니다.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꾹 누르셔서 또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홍 박사님의 책 5분 추첨해서 기분 좋게 선물로 전해드리고 또 매주 한 분 상담을 합니다. 샵 1069번으로 상담 그리고 그런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